80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아파도 네모는 잘라내라.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뭔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휴게실 있잖아요. 야외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해피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피트리. 이 해피트리를 이제 처음 받았을 때 개업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잎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막 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내놓으니까 이게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내놓으면 나뭇잎이 막 탑니다. 하얗게. 보기 싫게 막 타요. 아예 밖에서 난 새싹은 안 타는데 실내에 있던 걸 밖에 내놓으면 기존의 잎들이 막 탑니다. 하얗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지를 이렇게 다 쳐버렸습니다. 완전 앙상하게.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만큼 무성하게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파란 잎들로.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네모는 잘라내라.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이 네모가 뭐겠습니까? 썩은 가지를 잘라내라. 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자르면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이 나무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는 그 햇빛에 타는 그 가지들이 이렇게 영양분을 다 빨아올리기 때문에 새 싹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이거 가지를 자르고 나면 없던 부분에서 새로운 싹이 이렇게 막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라주면 못 나는 거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라주니까 이렇게 새로 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잘라주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못 살 때가 참 많죠. 특히 이거를 꼭 잘라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정답은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이 콤플렉스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얼굴이 콤플렉스였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나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중3 때 얼굴이라고. 그 사춘기 때 이게 얼굴이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게 굉장히 콤플렉스였거든요. 이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여학생들 근처에도 가기가 싫더라고. 왜냐하면 저한테 이 콤플렉스를 알려준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학생들이 늙어 보이느라 싫어한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여학생들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이 진짜 저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모르죠. 저 남중학교 다녔으니까. 그 콤플렉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깨지긴 했는데 콤플렉스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튼 여학생들 근처 가기가 참 싫었어요. 미팅도 하기가 싫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콤플렉스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데 이 콤플렉스는 남이 나한테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쳐놓은 마음의 벽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콤플렉스가 딱 깨지고 나니까 고1 때 콤플렉스가 깨졌어요. 이 반팅 주선을 했는데 50대 50 하기로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이 12명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욕 좀 많이 얻어먹고 여학생들 12명 남고 저는 사회만 봤어. 사회만. 일부러.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 사회 보고 이제 결과물을 듣는데 그 여학생 그 주선했는 친구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남학생 중에 네가 1등 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막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여학생들은 내가 알기로 나를 싫어하는데 늙어 보인다고. 왜 내가 1등을 하겠노?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봐라. 그럼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니까 지가 나중에 성질을 내면서 왜 자기 말을 안 믿냐고. 그럼 증거대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네가 나이 많아 보여서 싫었는데 이게 사회 보니까 재밌잖아요, 사람이. 사회 보고 이러는 모습 보고 제일 편하고 재밌어서 네가 1등 했다. 그때 깨닫게 됐죠. 아, 여학생들은 늙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재미없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반대로 이게 뭐예요? 편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지 얼굴은 별로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가 딱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 있죠. 그전에는 제 마음의 장벽이었죠. 어디 가도 얼굴 얘기하면 무조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엄마 보고 이런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이 고등학생 때 엄마하고 옷을 사러 갔는데 서문시장에 그 가게 점원이 이러더라고요. 동생도 들어오세요. 그래 너무 이렇게 하여튼 얼굴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얘기만 나오면 성질이 나는 거죠. 컴플렉스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 그게 단점이 아닌데 제 스스로의 단점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딱 깨지고 나니까 이 컴플렉스가 굉장한 장점이 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 보여가지고 손해볼 게 있습니까? 남학생이. 일단 여학생들한테 인기는 괜찮아요. 말 좀 잘하고 편하면. 여학생들 제 말 맞죠? 괜찮아요. 여기 여학생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딱 깨지고 나니까 이게 다 장점인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괴롭히는 친구가 없어요. 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돈 뺏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흔히들 이렇게 고등학생이고 중학생 돈 뺏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돈 뺏겨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괴롭힘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얼굴이 대학생 그것도 재수생 얼굴이었으니까. 그거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 심지어는 중3 때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간호사가 저한테 계속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누나 나 중3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막 여러분처럼 막 웃읍디다. 입 막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저씨 농담이 지나치다. 그 아저씨 그랬어요. 아저씨 저보고. 아저씨 농담이 지나치다. 그리고 저와 같이 병실을 2명 2인실을 썼는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대 대학생이었어요. 영남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예비역이라고 하죠. 그 제대한 대학생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근데 그 사람도 저한테 반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존댓말을. 중3이라 하니까 놀리지 마세요. 솔직히 몇 살이세요? 이러면서 계속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 보니까 어디 가도 대접을 잘 받아요. 무시를 안 당하고. 그리고 신입사원 때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인데 거래소에 다니는 분들이 저를 다 과장쯤 된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과장 레벨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임원이 돼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40대 중반으로 보이니까. 근데 보통 기관에 가면 다 40대 중반의 실권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또래로 보니까 나를. 그러니까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중학교 때부터 못 들어가는 술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시상영관 가는 게 많았거든요. 우리 모르죠, 젊은 분들은. 동시상영관에 많았어요. 야한 영화. 뭐 자동으로 그냥 통과해요. 민정부장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게 컴플렉스일 때는 얼굴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더니 그 컴플렉스가 딱 깨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 얼굴이 굉장히 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대 중반에 제 강의 듣는 분들의 연령이 제 강의 분야가 뭐 자기개발이고 마인드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성공, 행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강의 듣는 연령층이 대부분 40, 50대예요. 그 이상이고 젊은 사람인 경우는 대학생인 경우 빼고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하러 가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근데 그분들이 자기 레벨로 저를 보니까 나이를 제 강의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아니면 새파란 놈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면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 얼굴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삽니다, 지금은.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대단한 장점이었는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양팔 양다리 없잖아요. 이 사람이 11살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겠구나. 쓸모가 없으니까.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 죽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달았답니다. 그 깨달음이 뭘까요? 신께서 나에게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라고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입은 살아있잖아요. 팔다리는 없어도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강연가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컴플렉스가 깨지는 순간 뭡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강의하면 감동이 오죠. 제가 오면 감동이 올까요? 안 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이 컴플렉스가 뭡니까? 대단한 강연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각자. 컴플렉스라고. 그러니까 기획생 같으면 앞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떨린다. 무대공포증이 있다. 이런 게 컴플렉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컴플렉스가 아니라고 딱 버려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지. 앞에 나와서 무조건 떠는 사람은 없거든요. 앞에 나 숨도 못 쉬고 그러다가 지금 말은 하잖아. 그죠? 말은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컴플렉스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강연을 하고 싶다. 근데 컴플렉스가 무대공포증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강연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잘라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보다가, 어디 인터넷에 동영상을 봤군요. 김재범 선수 아시죠? 유도 선수. 김재범. 금메달 땄던. 이 유도 선수 김재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저는 죽기 살기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기로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 이게 살기가 들어가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살인대요. 몸을 살이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살기로 하지 않고 죽기로 했대요. 무조건 죽기로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100번 다 하기 힘들다는 왜 이 자전거 튜브 있죠. 튜브를 이렇게 기술 이렇게 훈련하는 거. 그거를 100번 다 하기 힘든데 1004번을 했답니다. 1004번. 그리고 기도를 10시 4분만 되면 했답니다. 천사잖아. 1004. 그래서 훈련도 1004번을 했답니다. 당기는 것을. 죽기로. 이게 살기로 하면 못한대요. 몸이 망가지니까. 근데 죽기로 하니까 되더래요. 그리고 어깨 탈골이 2번 되는 바람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니는 유도대회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진단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러더래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지 않고 정상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 어깨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신 같은 힘이 막 나오더랍니다. 왜? 죽기로 하니까. 근데 만약에 어깨 탈골이 컴플렉스고, 맨날 은메달만 따고 이런 게 컴플렉스라면 어때요? 대회에 못 나가는 거죠, 아예.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죽기로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컴플렉스라는 건 내가 쳐놓은 마음의 장벽이에요.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아요. 그리고 정보를 막 오해시켜요. 칭찬받으면 욕합니다. 막 성질납니다. 놀리는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1등에 딱 하게 성질나잖아. 정보가 왜곡돼서 들어오거든.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래서 컴플렉스를 잘라내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프레드 아들러하고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칼 융까지 합치면 이 세 분이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3명이에요. 프로이드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 정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정신은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형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정신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정신분석학자라고 하죠. 이 프로이드가 빈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원래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프로이드의 강연을 들으러 간 거죠. 거기에 매료되어가지고 아들러가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프로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을 교육을 하는 거죠. 사람은 성적 쾌락과 뭐죠? 아무튼 한 개 더 있는데. 아무튼 성적 쾌락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을 하니까 아들러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의 성적 쾌락 위주로 살겠노? 다른 원인이 있겠지 하고 자기가 따로 나와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성적 쾌락 위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현재의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더 잘 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독보적인 존재가 프로이드였는데 아들러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정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적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합니다. 내가 난쟁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더니 저놈이 저러고 다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거인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그러니까 니는 거인이지만 나는 네 어깨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더 멀리 본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다고 해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대단한 이유는 열등감을 벗어나는 거, 목적을 두고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그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자기 개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름 생각이 안 잘 안 나죠? 데일 카네기. 이런 분들이 이 아들러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발의 원조가 됐다고 하죠. 그만큼 열정과 도전과 뭐 이런
목적을 두고 극복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반면에 과거의 삶에 의해서 현재 삶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사람 평생 잘못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응수하는 대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거인 어깨 위에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난쟁이라는 것은 컴플렉스죠. 프로이드 아들이 실제로 키가 작아요. 프로이드는 키가 굉장히 크고. 키가 난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컴플렉스죠. 그런데 이 난쟁이라는 걸 극복하면 뭡니까? 거인 어깨 위에 앉을 수 있죠. 거인 어깨에 앉는 순간 거인보다 멀리 보죠. 컴플렉스는 이런 식으로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지를 잘랐을 때 새싹이 돋듯이. 그래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콤플렉스는 때 묻은 보물과 같다. 보물에 때가 묻은 보물처럼 안 보이죠? 돌처럼 보이겠지. 쓰레기처럼 보이거나. 이 때가 뭐예요? 내 마음의 때인 거예요. 내가 컴플렉스를 안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처럼 보여요? 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랬어요? 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때처럼. 근데 딱 걷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보이는 게 모조리 다 장점이라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왜? 그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 보이는 게 보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나이 많아 보여서 덕본 게 정말 많다는 거.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나이 많아 보이는 얼굴 때문에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보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컴플렉스가 있으시면 그건 뭐다? 때 묻은 보물이다. 그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때를 말끔히 벗겨내시고 보물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0번째 행위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